영어나 다른 외국어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사실 절대적인 공부 시간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상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이상적인 시간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지각에서 이번 영상에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보다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비율을 사용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비율을 이미 그 전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외국어 배우는 거랑 스포츠 배우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많죠? 근데 여기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외국어 배우는 거랑 스포츠 배우는 거랑 약간 치명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스키 배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주일에 한 번 스키장에 가서 거기서 두세 시간 스키 타고 또 남는 일주일 동안 또 뭐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되니까 못 가죠, 스키장에. 그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스키장에 가서 두세 시간 정도 연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다면 2개월, 3개월 뒤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어 경우에는 만약에 일주일에 시간 딱 하루만 있다? 그럼 일요일에 나는 되게 각오를 해서 5시간 외국어 공부하겠다. 이런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5시간 공부하는 사람이면 2개월, 3개월 뒤에 어떻게 될까요? 뭐 어느 정도 좋아지겠죠. 근데 이 스포츠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랑 비교하면 효과가 엄청 떨어지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 배우는 과정은 되게 의식적으로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뭐 영단어 외우고 문법 배우고 거기에다가 문법만 조금 덧붙이면 나는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집을 지을 때처럼 이렇게 한 벽돌씩 한 벽돌씩 쌓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생각보다 아주 많은 프로세스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돼야 되거든요, 외국어 배울 때. 왜냐하면 한 벽돌씩 한 벽돌씩 쌓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외국어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머릿속에서 뇌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자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할 때 그런 말도 있죠. 매일 해야 한다. 하루 놓쳐도 이틀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점이 중요한 이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공부 시간 대비 효과를 더 크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매일매일 한다면 약간 눈뭉치가 커지는 그런 스노우볼링, 그런 증폭 효과 같은 거 나타났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남는 6일 동안 매일 30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는 그 공부량을 다 합하면 일주일에 3시간 되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딱 하루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그날에 6시간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째 사람이 2배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일주일에. 근데 효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사람이 더 높은 효과를 얻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 증폭 효과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폭 효과를 꼭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1시간을 30분 쪼개서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루에 1시간 투자한다는 게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실력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개념 정리를 잠시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은 기본 공부 시간이에요. 기본 공부 세션이에요.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이랑 별도예요. 자투리 시간도 아주 중요하고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은 기본 공부 시간이에요. 이 기본 공부 시간에는 우리가 웬만하면 내 집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멀리하고 최대한 깊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하루에 1시간 투자할 수 없다면 그럼 하루에 30분으로 줄이세요. 왜냐하면 하루에 매일매일 30분 할 수 있다면 되게 괜찮은 시간이에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그리고 나한테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되는 점, 우리가 이게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그런 외국어 실력으로 키우고 싶으면 우리의 다양한 영역을 키울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1시간 한다면 그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다양한 활동들 할 수가 있는데 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쪼개서 다양한 활동 한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30분이라는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나한테 가장 급한 게 뭔지 그거 결정하셔서 거기에다가 한 달 아니면 2달 짧은 단기 목표를 결정하세요. 이제 그 단기 목표에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을 결정하시고 그 공부 방법으로 한 달 동안 아니면 2달 동안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내가 내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방법을 전략을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한 달 동안 나는 발음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발음을 고치는 데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럼 오케이, 한 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급한 거 뭘까? 나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원서를 읽으면서 어휘력을 높이고 싶다.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또 한 달 동안 하시고 그거 끝나면 나 리스닝 좀 이제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럼 리스닝을 위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한꺼번에 많은 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하나 하고 끝나고 약간 로테이션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성공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약간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성취도도 되게 보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문제 없는데 왜냐하면 외국어 여러 개 배워서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 이미 알아서 모티베이션 면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을 봤을 때 게임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 외국어 매일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아직 만들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이게 하루에 매일매일 30분 동안 공부해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기부여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습관이 아직 안 되신 분들 전부터 30분 하는 게 어렵다면 10분 아니면 15분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이게 짧은 시간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왜 좋은지 이유 5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10분이라도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한다면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을 때가 많아요. 자, 세 번째, 이렇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니까 눈뭉치처럼 이렇게 스노우볼링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공부할 때 시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데 30분 동안 공부해야 된다 상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나는 10분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진행하시면 10분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면 20분, 30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여러분 이렇게 나는 절대 20분, 30분 하지 않고 나는 진짜 스톱워치 해놓고 딱 10분만 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중요한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습관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초보자는 어려운 점이 이렇게 실력이 안 되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근데 초보자는 이렇게 하루에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한다면 실력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사실 초보자부터 중급차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급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올라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들이 다양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내가 재미있어 하는 그런 단순한 미드를 볼 수 있고 자막을 이용하더라도 아니면 여기 인터넷에서 이 친구랑 이렇게 채팅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 그럼 되게 게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disclaimer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급자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중급자에서 고급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이거 10분만으로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올라가는 게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하루에 10분 아니면 15분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단계에서. 근데 항상 우리가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상대방 해외에 있는 그런 파트너랑 무슨 계약을 맺어서 6개월 뒤에 거기에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여러분이 이 고객사랑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면 그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조건 시간 많이 투자해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이렇게 해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는 같이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같이 봤으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전략이 맞는지 결정하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